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여대 윤미선입니다. 오늘부터 웹디자인 기능사 자격의 실기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수업은 팀티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2강에 걸쳐서 주요, 개요 이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 실기 많이 어려워진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코딩 부분이 많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자세하게 한 강 한 강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의 중점 사항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인데요. 출제 경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웹 표준에 맞추어서 코딩을 했는가입니다. 물론 디자인 요소들도 웹 표준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코딩도 직접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웹 표준을 잘 맞췄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웹 표준에 어긋나면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실격될 수도 있고요. 점수도 많이 감점됩니다. 웹표준이라는 것은 웹브라우저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웹표준인데요. 그것에 맞추어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제 경향 중에 HTML 코딩과 스타일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꾸며주는 것, 글꼴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것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동작들을 자바스크립트 등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디렉토리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포맷에 있어서 웹에 최적화된 포맷이냐 아니면 웹에서 돌아갈 때 너무 무거우냐 이런 것들도 주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은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인데요. 4시간이 주어집니다. 웹디자인 실기, 하나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꾸며내는데 4시간이 주어지고요. 4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핵심 사항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 표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구현을 할 때 아주 예전에는 플래시와 같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상 그리고 여러 가지 코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플래시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웹 표준에 맞춰서 jQuery 또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전체 파일을 만들고 났을 때 이 파일 전체의 용량이 5MB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텍스트로 이루어진 코딩과 이미지, 간단한 이미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파일 관리만 잘 하시면 5MB가 넘지 않는데요. 이상한 파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작업 중인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5MB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체 파일을 묶어서 이 파일의 속성을 보셔서 파일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검정장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일단 HTML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HTML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코딩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하셔도 좋지만 메모장에서 하게 되면 코딩이 길어질 경우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예약되어 있는 단어라든가 문단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서 보여주고 또 색상도 변경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시험장에 가면은 당연히 노트패드 이런 메모장과 관련된 기능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규격은 시험장에 가시면 공통적으로 CS3 버전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버전은 메뉴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UI도 많이 바뀌었고 또 메뉴의 위치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시험 검정장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웹브라우저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구글 크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크롬 규격은 81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구글 크롬 버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무려 지금 단계가 제가 녹화를 하는 이 단계에서는 107 버전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81 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공되어 있는 필수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확인하시면서 이것에 맞추어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시험장에 가셔서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웹디자인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항목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주요 항목들은 웹디자인 기능사라는 직업에 맞추어서 NCS 표준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험도 여기에 맞추어서 검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항목들이 크게 1번부터 5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디자인 프로젝트 분석 설계,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분석을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요구사항에서 분석 사항들을 줍니다. 제한 사항들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과 어울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토타입 제작이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은 미리 구성 요소나 작은 콘텐츠, 서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두는 것인데요. 그런 작업 단계가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는 디자인 구성 요소들을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웹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심미적인 구성 요소도 있고 또 사용성이 있는 구성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콘텐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작을 하시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현에서는 주로 동작을 만들어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웹디자인을 하시다 보면 이 과정에 맞춰서 딱딱 맞춰서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가셔서도 시험 보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현, 자바스크립트나 jQuery를 이용해서 동작 같은 것들을 앞에서 만든 구성 요소마다 추가를 하는 내용들을 넣어주고요. 즉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움직여야 되겠죠. 또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지 슬라이드나 아니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현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2번부터 3번까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총괄을 하면서 종합하는 과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는데요. 완료 시에는 이제 마감 과정에서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디렉토리는 잘 정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 문제인데요. 실기고사장에 가시면 시험 문제지를 이렇게 예쁘게는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영진닷컴에서 나온 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책 모양새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좀 더 예쁘게 이렇게 편집을 해준 것이고요. 시험장에 가서 받으시는 시험지는 오히려 더 글씨도 크고 그리고 간결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도 뭐 예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실기 시험 문제지를 받으시면 거기에 요구사항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요구사항에 보시면 이 주제, 지금 만들려는 홈페이지, 즉 홈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는 웹페이지의 주제가 무엇인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개요를 줬습니다. 이 개요가 사실은 우리가 웹디자이너로서 어떤 것들을 착수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서 주어진 내용인 거죠. 페스티벌에 맞춰서 축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작 내용에 가시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주요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컬러 가이드 그리고 사이트 맵입니다. 컬러 가이드에서는 주조색, 보조색 이런 것들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시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색깔들을 잘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주어진 색깔 외에 전혀 엉뚱한 색들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제한 조건을 어긴 거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이트 맵이라는 것은 주로 메뉴에 대한 것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주 메뉴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서브 메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데요. 이 와이어 프레임은 전체 홈페이지, 내가 만들려는 웹페이지의 청사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을 보시면 앞으로 내가 4시간 동안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세로로 2단으로 나눠지는 홈페이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왼쪽에 메뉴, 주요 메뉴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콘텐츠 배치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단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전체 주어진 이 홈페이지의 웹페이지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또 웹브라우저 크기에 비해서 사이즈가 유동적인지 고정적인지 이런 것들도 이 와이어 프레임의 숫자 하나하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략 보실 것이 아니라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무엇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조색을 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와이어 프레임 밑에는요. 지금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또 모달 레이어라고 해서 어떤 기능이 더 추가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영역별로 영역들을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더 영역은 로고와 메뉴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웹페이지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단으로 되어 있고 왼쪽 편에 로고와 메뉴가 들어갔었죠.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 한 줄 한 줄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어떻게 레이아웃을 짜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동작을 넣을지 이런 내용들이 말로 풀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에 마우스가 가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된다. 메인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오면 오버가 되면 그때 메뉴가 좀 하이라이트가 돼서 잘 보인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슬라이드 영역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홈페이지의 메인이 되는 이미지들이 배치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시험에서는 슬라이드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영역에서는 주요 이미지를 슬라이딩을 시키거나 아니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형태, 이 두 가지 형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타 공지사항이나 갤러리 영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푸터 영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 홈페이지에 뭐 저작권이 표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타 정보가 들어가는 영역들, 푸터 영역에는 뭐가 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회마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기술적 준수사항,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웹표준입니다. 웹표준을 반드시 지킬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출 방법, 그리고 수험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실무 항목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작업 시에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디자인 프로젝트 분석 설계 단계. 이것을 시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봐주셨을 때, 시험지를 봐주셨을 때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실격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반드시 한 번 더 숙지를 하신 후에 내가 앞으로 이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단계, 내가 분석 설계한 것,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시험에 요구사항이 첫 번째로 주어지는데요. 이것을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회사에 가면 고객이 원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서가 만들어지겠죠.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요. 분석 설계 단계가 정말로 있겠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진짜 원하는 홈페이지가 뭔가 이것을 분석하는 단계가 실무에서는 이 1단계인데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 단계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메인 그리드 시스템, 메인 화면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컬러는 어떻게 되는가, 컬러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는 단계, 그리고 생각하시는 단계가 바로 2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 지금 가, 나,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1단계에서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제작 내용에 보시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웹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셋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UTF-8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1단계에서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와이어 프레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만들 홈페이지가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 메뉴는 주 메뉴에서 서브 메뉴로 펼쳐질 때 어떤 형태로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 메뉴, 메인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서브 메뉴가 한 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펼쳐지면서 마우스가 올라온 그 한 개만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와이어프레임 안에 숨어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아,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구나. 이거를 역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기본 뼈대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화면 구성 요소들 그리고 아이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입니다. 시험에서는 수험자 제공 파일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 안에 들어가셔서 폴더별로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hom페이지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수험자 제공 파일이 슬라이드 폴더, 콘텐츠 폴더, 푸터, 헤더, 그리고 jQuery 라이브러리에 대한 오픈소스 폴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폴더에서 헤더 영역을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흑백 로고 이미지가 하나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헤더에서 사용될 이미 준비된 프로토타입 이미지, 로고 이미지 하나가 주어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뒤에서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뒤에 가셔서 이미 주어진 건데도 여러분들이 글꼴을 달리하거나 색깔을 달리해서 다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심사위원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 과연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변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험자 제공 파일을 보시면서 아, 이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의 재료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줄여서 VS 코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엇을 이용해서 내가 코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해나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그런 이미지들, 로고, 심볼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 구성 요소 제작인데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적인 구성 요소, 그리고 사용성에 관한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심미적 요소, 심벌이나 로고, 컬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구성을 합니다. 내가 심벌 마크 만든 것을 이쪽에 넣겠다.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하고 이 홈페이지의 전체 구조, 콘텐츠를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이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아웃을 짜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은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홈페이지에 배치되어 있는 영역별 구조를 말합니다. 그 구조에
어디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짜놓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헤더 영역, 콘텐츠 영역도 있고 푸터 영역들도 있구나. 배율은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다 해서 나누는 단계가 다 이 단계들이고요. 여기서는 또 내비게이션도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검색 메뉴라든지 아니면 풀다운 메뉴라고 해서 주 메뉴에서 서브 메뉴로 펼쳐지는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풀다운 메뉴들, 사이트 맵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이 단계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디자인 요소들을 제작을 하는데요. 타이포그래피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 디자인이 필요하면 이미지 디자인도 이 단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구현 단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어떤 동작들을 주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인데요. jQuery는 보통 디자이너분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하실 때 이 jQuery를 제공해주는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주소를 URL을 적어서 그 웹페이지에서 불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시험을 보실 때는 이 jQuery 파일을 줍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줍니다. 왜냐하면 시험상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jQuery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주시면 그 준 것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HTML 문서 안에 포함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내용들이 HTML이 해석이 될 때 그 구현된 내용들이 같이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인 기능 그리고 이미지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의 속도는 몇 초 단위로 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단계가 바로 이 구현의 단계이고요. 영상, 사운드 이런 것과 관련된 멀티미디어들도 이 단계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멀티미디어를 제작을 할 때 웬만하면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구현을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전체 프로젝트의 여러 단위들을 통합시켜서 거의 다 홈페이지를 완성시키는 단계, 그게 바로 이 구현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시험상에서도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오시면 아, 내가 홈페이지 거의 다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구현까지 이르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는 어디에 배치가 되고 어디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이미지들 구석구석에 지금 여기 미리 보기 보시면 바로가기라고 해서 글씨를 썼는데요. 이 글씨를 꼭 넣어라 이런 것들은 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미지 위에 잘 표시가 되도록 어떤 표시를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어떤 텍스트를 넣어달라고 하지 이런 작은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글씨의 크기나 색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세부 지시사항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웹표준에만 맞는다면 그 부분은 점수 감점 없이 다 점수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구현에 이르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된 거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완료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출물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홈페이지 만든 것에 대한 산출물들이 있을 겁니다. 디자이너분들은 디자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원본 파일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딩을 하시는 프로그래머 분들은 코딩 단계의 중간 버전의 코딩 버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정말 홈페이지 문서는 요것만 홈페이지 문서고 나머지는 원본이고 나중에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나누어서 다른 폴더에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시험에서 이 산출물 단계에서 제출을 할 때는 시험에서 요구한 파일만 업로드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원본 파일, 즉 포토샵이라고 한다면 PD, PSD 이런 것이 원본 파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 정리 단계, 프로젝트 완료 단계에서는 디렉토리 그리고 파일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용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홈페이지 상에 웹표준에 오류가 없는지도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실기 합격 포인트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HTML5 웹표준 지키기입니다. HTML5 웹표준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사용이 되지 않는 태그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됐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태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되겠고요. 시험 중에는 이 유효성 검사라고 해서 W3C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 표준을 담당하는 이 기관에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그 부분이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내에서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웹표준에 맞는지를 보시던가 아니면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보통 검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실행을 하면 콘솔 창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을 통해서 혹시 웹표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코딩에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오류 이런 것들은 이곳에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웹표준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웹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분류해서 제작하셔야 되는데요. 파일이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서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요. HTML은 웹페이지 영역 전체를 뼈대를 짜는 그런 코딩이 바로 이 HTML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자는 HTML로 끝나고요. 이 HTML 문서는 태그라는 마크업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성하죠. 그래서 헤더, 콘텐츠 영역, 푸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영역들이고요. CSS 문서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글씨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스타일 시트라는 CSS 문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표준에 맞추려면 CSS의 내용은 사실은 HTML 안에 포함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웹표준에 맞추는 것은 CSS 문서를 별도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HTML 문서가 따로 있고요. 그 HTML 문서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고 글꼴을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하고 색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꾸며주는 CSS 파일을 별도 파일로 저장을 해서 해석이 될 때 웹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될 때 HTML을 읽어 나가면서 이 CSS를 불러와서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저장을 하면 좋은 게요. CSS 문서에 꾸미는 내용만 바꿔준다. 그러면 뼈대에는 그대로인 채로 그 안에 내용들의 배치나 색상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일 관리에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별도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별도로 저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의 확장자는 momo.css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문서는 웹페이지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구현한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로직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들만 연습을 하신다면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셔도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가서 어떤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어떤 부분이 매우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문서도 별도의 문서로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HTML 문서 안에서 불러와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웹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문서는 반드시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웹표준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보시면요. HTML 문서입니다. HTML 문서 안에서 여기 보시면 jQuery 문서,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불리우는 jQuery 문서를 이 문서 안에 끌어당겨서 가지고 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스크립트
src, 소스라는 뜻인데요. 자바스크립트 문서, script.js, 자바스크립트 내가 짠 자바스크립트 코딩, 그것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링크라고 해서 스타일 시트 문서, 이것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 문서, 자바스크립트 문서, 다 HTML 안에 외부 문서를 끌어당겨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웹표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이 끝났을 때 이 index.html이라는 가장 메인 화면에 올라가야 되는 이 웹페이지를 여셨을 때 링크, 스크립트 이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큰 실수를 한 거구나. 빨리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HTML5에서 DTD 선언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DTD 선언부는 HTML 문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DTD 선언부인데요. 도큐멘트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이 문서는 HTML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HTML 문서 몇 버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DTD라는 선언부입니다. HTML 문서는 이 DTD 선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파일들을 보시면 HTML4 버전에 보시면 DTD 선언이 매우 복잡하게 여러 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웹표준, HTML5 웹표준에서는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첫 번째 선언부가 이렇게 느낌표, 도크 타입 HTML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제부터 웹표준 문서 HTML 만들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첫 줄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이 문서를 가져올 때 웹표준에 맞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렌더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돔을 형성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렌더링 한다라는 것은 HTML 문서, CSS 문서, 자바스크립트 문서 이것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의미 구조 단위로 분석을 하나씩 합니다. 그것을 파싱이라고 하는데요.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문 분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코딩한 부분이 웹브라우저에 뭘 나타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웹브라우저가 이해를 해서 우리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그 보여주는 전체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 렌더링을 할 때 웹브라우저마다 이 해석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DTD 선언을 할 때 나는 HTML5야. 그러니 웹표준이니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 그 부분이 바로 이 DTD 선언이고 DTD 선언부가 여러분들이 다 코딩하고 났을 때 혹시나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웹표준 검사, 나중에 유효성 검사 할 때도 이 문서가 표준에 맞다 하고 통과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미 유효성 검사에서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웹페이지, 내가 열심히 코딩한 웹페이지가 웹브라우저 상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합격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 문자 세트입니다. 문자 세트를 요구사항에서 항상 주는데요. 주어진 문자 세트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글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웹페이지를 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글 인코딩과 관련된 문자 세트로 지정하시면 안 되고요. 시험에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문자 세트를 지정을 하시는데요. 주로 웹브라우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따라서 문자 세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대부분 UTF-8이라는 이 인코딩 방식을 줍니다. 이 UTF-8은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일관적인 형태로 그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다국어 환경을 위한 문자 세트인데요. 이걸로 설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HTML5, HTML 문서도 이걸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CSS 문서도 이것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 지켜내셔야 그래야 이제 채점을 하실 때도 이 코딩이 맞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보통 한국어가 들어가는 웹페이지는 EUC, KR이라고 해서 이 인코딩 방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시험 문제, 제가 분석했던 것에서는 주로 UTF-8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게 문자 세트를 잘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문자 세트는 메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속성 포함시키기, 이것도 웹 표준에 맞추는 건데요. 웹 표준을 지키려면 스크립트라는 이 요소, 엘리먼트 태그 요소 안에다가 이 문서에 대한 타입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다 그러면 이 타입은 자바스크립트 문서예요.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도 선언이 돼야 되고요.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문서를 열어서 작업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레이아웃 구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여러 단위들을 구분을 하는데요. 섹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HTML5에서는 디비전이라는 이 엘리먼트, 이 태그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홈페이지를 막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테이블로 TD, TR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인데 이쪽은 메뉴가 들어가고 이쪽은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짜는 것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웹 표준이 되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 div라는 이 디비전이라는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역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특수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헤더라든가 푸터라든가 이런 영역들은 이미 주어진 태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단은 패러그래프라는 이 P 태그로 감싸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단에 대한 스타일은 역시 CSS에서 다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줄바꿈이 아닌 문단 구성을 할 때 이 BR 태그, 브레이크 태그라고 하죠. 한 줄바꿈인데 이거를 막 여러 번 넣어서 마치 문단이 여러 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띄어지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런 코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별로 그 섹션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H 태그, 이 태그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공지사항 영역이다 그러면 공지사항이다 이렇게 H 태그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들을 표현할 때는 UL, OL, LI 이런 태그들을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리스트 태그라고 해서 목록 표현이 있는지 1, 2, 3, 4 이런 순서가 있는지 아니면 순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태그인데요. 항목들을 표현할 때는 이런 태그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전 버전에서 사용되던 그런 요소들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표현과 추천 표현 보시면은 레이어 단위 어떤 영역 나눌 때도 이렇게 div 태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센터, 가운데 정렬 이 태그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가운데 정렬한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CSS 스타일에서 텍스트 얼라인, 만약에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라면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센터로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달라진 웹표준 지키기이고 이것을 지켜주셔야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소의 중첩, 종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요소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네스티드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의 로직을 잘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태그들은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들도 있는데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들을 갑자기 종료 태그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HTML5에서는 종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간혹 후행 슬래시라고 해서 종료 태그가 없는 슬래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태그에 후행으로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넣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집에서 연습하실 때 만약에 드림위버로 연습하신다라고 한다면 드림위버 같은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HTML5로 시작을 하시면 후행 슬래시가 저절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와이어프레임, 청사진이라고 했고요. 레이아웃은 배치도, 구성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 합격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형으로 나오는지 세로형으로 나오는지, 가로형으로 나올 때도 메인 메뉴, 서브 메뉴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레이아웃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은 주 메뉴를 펼쳤을 때 서브 메뉴로 갈 때 서브 메뉴보다 더 큰 영역의 배경이 지금 열리고 있죠. 홈페이지 너비, 이 너비에 맞춰서 서브 메뉴를 감싸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현을 해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보시면 주 메뉴, 메인 메뉴에서 서브 메뉴로 내려갈 때 굳이 배경이 없이 서브 메뉴 전체를 보여주는 가운데에 서브 메뉴 하나만 하이라이트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비슷하지만 달라지는 그런 요소들을 연습하시면서 이 부분 코딩을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형도 밑에도 보시면 주 메뉴,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열리는 것과 그리고 오른쪽에 열리는 것도 지금 다르게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르게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아웃 유형에 대해서 시험에서 제시된 조건에 맞게끔 와이어프레임에 맞게끔 다 제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살피셔서 이렇게도 변형해보고 저렇게도 변형해보고 스타일을 요만큼만 바꾸면 배치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보시고요. 주의하실 점, 전체 웹페이지의 레이아웃 자체를 테이블 태그로 잡지는 않는다. 테이블 태그가 사용은 됩니다만 이 테이블 태그로 레이아웃을 잡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 처리와 기능 구현하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동작들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주 출제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네 줄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아주 자주 나오고요. 이미지 자체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것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메인 메뉴, 서브 메뉴는 당연히 나오고요. 이 메인 메뉴, 서브 메뉴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가지고 구현을 하셔야 되겠고요. 팝업 창이냐, 모달 레이어냐 이렇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미지 슬라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형태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3초마다 이미지가 바뀌게 하시오. 그러면 점점 사라지면서 다음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렇게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라고 했는데 이미지가 뚝뚝 끊어지면서 한 개씩 돌아가면서 보인다.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되는 거죠. 메인 메뉴, 서브 메뉴도 한번 볼까요?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시면 주 메뉴에 올렸더니 서브 메뉴에 전체 배경이 펼쳐지면서 그 중에서 하나가 하이라이트가 된다. 이런 것들을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또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팝업 창과 모달 레이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고요. 좋은 점 하나는 팝업 창이든 모달 레이어든 대부분 다 디비전 태그, div 태그로 해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팝업 창은요, 팝업, 뭐가 이렇게 탁 튀면서 나타나는 것이 팝업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프레임에서 이렇게 줬다. 배경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그냥 창 하나가 있다. 이것은 팝업 창을 의미를 합니다. 이 그림만 주지 않고 밑에 친절하게 시험지에 팝업 창 구현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달 레이어 형태가 아니라 팝업만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모달 레이어라는 것은 전체 화면이 약간 가려지는 것 같으면서 이 창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모달 레이어는 이 속에 새로운 레이어 계층이 이 속에 감싸 안듯이 들어가서 얘만 나타나는 것이 모달 레이어인데요. 사실 두 가지 기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만약에 모달 레이어로 구성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스타일 시트 내에서 이 배경 자체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게끔 또는 좀
불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팝업 창이고요. 모달 레이어는 이렇게 됩니다. 모양새가 약간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팝업 창으로 구현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모달 레이어로 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실격은 아닙니다. 감점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달 레이어는 팝업 창보다 한 단계를 더 구현을 한 거거든요. 스타일을 더 짜준 건데요. 그래서 감점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든 동작들,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현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으므로 암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TML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마크업이라는 것은 문서에다가 정보를 표시하는 마킹, 그런 것을 마크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정보를 표시하는 마킹해주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그것이 바로 마크업 랭귀지이고요. HTML이라는 것이 하이퍼텍스트는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정보가 포함되는 하이퍼한 텍스트죠. 즉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링크 정보도 들어가고 여러 정보들이 포함되는 그런 텍스트죠. 그것을 꾸며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HTML입니다. 이것은 웹표준을 주관하는 W3C에서 발표를 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이 문서는 간단하게 메모장에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모장에서 했을 경우에 예약어라든지 주요 단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편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가독성이 있거나 가시적으로 색상을 달리해서 표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TML 문서의 확장자는 HTML 또는 HTML인데요. index.html은 보통 그냥 HTML 이렇게 끝내줍니다. 그래서 index.html이라는 가장 디렉토리 상단에 있는 문서, 그 문서로부터 모든 문서가 시작이 되죠. 그 문서는 뭐뭐.html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HTML 문서라는 것은 태그라고 불리는 요소, 마크업 요소, 엘리먼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태그라고 불리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문서를 구현을 합니다. 마크업, 문서에 정보를 표시하는 거다. 여기부터 한 문단입니다. 이것은 마크업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여기에 이렇게 어떤 요소, 마킹하는 태그 요소를 통해서 마킹을 해주면 이 문서가 여기부터 패러그래프구나, 문단이구나 라고 체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표시한 문서, 이것을 마크업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HTML 문서의 기본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헤드 부분이 있고 바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머리와 몸만 있는 참 신기한 형태인데요. 이 HTML 문서 처음 시작은 HTML이라는 태그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맨 처음에는 HTML 태그가 들어가서 이 문서는 HTML 문서야 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태그가 바로 헤드 태그인데요. 헤드 태그는 문서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는, 또 웹브라우저에 보시면 웹브라우저에 위에 탭에 제목이 나타나죠. 페이지 제목이 나타나는데 그런 영역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부분이 바로 헤드 부분인데요. 그 헤드 부분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배치되는 본문, 그게 바로 바디 부분에 다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문서, 스타일 시트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장소는 바로 헤드 안에서 연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 태그가 있죠. HTML은요. HTML 태그는 /HTML 해서 이 문서가 끝났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HTML5에서 사용되는 시멘틱 태그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추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들어간 웹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태그입니다.
주요 태그로는 이런 태그들이 있는데 시험에서 자주 사용되는 태그들을 한번 색깔을 지금 칠해봤거든요.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눈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축약을 해서 지금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헤더라고 해서 머리끝 섹션 영역을 지정하는 태그라고 해서 헤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로고 이미지 또 주메뉴, 서브메뉴, 메인 메뉴, 서브메뉴 이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푸터라고 되어 있는 섹션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문서의 카피라이트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부분 또는 우리 회사의 주소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부분이 있죠. 그 푸터 부분에 해당하는 섹션은 푸터라는 시멘틱 태그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 주메뉴,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할 때는 내비게이션 이 태그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간단한 섹션들을 지정을 할 때는 섹션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틱 태그들을 도입을 해서 이것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캔버스 이런 태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그래픽, 2D, 3D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그런 태그인데요. 이런 태그들도 HTML5 안에 들어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인베드 태그도 있는데 인베드 태그는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우리 이 홈페이지 안에서 보여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태그도 외부에 있는 PDF 파일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태그들이고요. 소스나 비디오 태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외부 자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태그들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 외우시지 않더라도 시험 공부, 실기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구나, 이것만 써도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다음 강의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